오늘 방송의 핵심은요. 현재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1.0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게 바로 스위프트 2.0, 0과 1의 디지털 물질이자 토큰이죠. CBDC, 스테이블 코인, NFT, 각종 토큰들이 이동해 나갈 수 있는 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이화폐 기반인 달러의 시스템을 먼저 부셔버려야 되겠죠. 그들의 설계 작업 아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보실 거고요.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다? DLT, 분산 원장, 블록체인 위의 분산 원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산이 토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매가 팽창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 CIA 고문이자 국방부 고문인 투자은행가인 제임스 리카드님이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가 무너질 날짜를 예측합니다. 8월 22일이 세계 기축통화이자 교환매체 달러가 공식적으로 붕괴됨에 따라 미국 달러의 지위가 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건 뭐냐 하면 브릭스 공동통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국에서 19개국에서 41개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망은 결국 스위프트 2.0망의 확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그락 크립토님이 지금 언급을 하고 에그락 암호화폐님께서 XRP 레저 1.5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XRP 원장은 상업용 부동산을 토큰화하고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의 직결에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고금리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크랙이 가게 되면 전반적인 전통 트레디파이의 퍼펙트 스톰,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XRP 레저를 통한 자산의 토큰화, 더불어 분산 원장 DLT를 통한 자산의 토큰화,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심장은 뭐다? XRP 레저입니다. 리플의 CBDC 고문이죠. 안소니 웰페어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컨퍼런스에서 두 가지 실제 사용 사례를 공유했다. 루마니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토큰화는 부동산의 미래, 파일럿은 가상의 홍콩 디지털 달러, 토큰화된 부동산 및 금융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보대출 말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토큰화할 수가 있다. 대출 솔루션은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안전하고 비공개적이며 허가된 원장입니다. 2023년 5월달이죠. 리플의 CBDC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부동산 토큰화 사용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산의 토큰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DLT, 분산 원장과 토큰화,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 거기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을 마저 보면은요. 리플은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첫 디지털 홍콩 달러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부동산 토큰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실물자산 토큰화 기능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서 푸본은행, 홍콩을 포함한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사용 사례를 시연할 예정이다. 푸본은행은요, 푸본은행 홍콩 지점이죠. 푸본그룹은요, 대만 최대의 금융사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거기도 금융이 필요하죠. 거기에 넘버원 금융그룹입니다. 여기와 협력해 부동산 토큰화 및 자산 유동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금 사용 사례를 시연할 예정이다. 여기서 잠시 중요한 자료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홍콩의 첫 디지털 홍콩 달러, 이 CBDC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이 12개 참여사를 보면 그림이 다 보인다. 여기에 리플이 오직 한 개의 업체가 참여해 있다. 알리페이, 전 세계 거의 1위의 결제망이죠. 알리바바가 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국유 은행 중에 하나이죠. 홍콩 달러를 발행하는 그런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건설은행, 5대 국유은행이 포함되어 있죠. 푸본뱅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본뱅크, 대만 최대의 금융사, 기자께 브리세, 독일 화폐 인쇄업체, CBDC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 달러를 발행하는 곳이죠. 그리고 항생, HSBC의 자회사입니다. 항생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죠. 그리고 항생뱅크, HSBC, 비자, 마스타, 그리고 중국 국유은행이 하나가 더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뱅크라고 하는 홍콩 최대의 디지털은행,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포함되어 있네요. 보스턴, 비자, 마스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여기 참여를 했다. 핀테크 업체 및 블록체인 업체. 여기 업체는 리플이 유일했다. 푸본뱅크가 참여를 했다. 자, 그러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리플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리플, XRP는 많은 부분에서 은행을 능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이 된 이야기죠. 2022년 10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과 같은 결제 제공 업체는 많은 부분에서 은행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은행은 최신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넌지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2022년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DLT, 자산의 토큰화, 무한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을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글이 읽었습니다. JP모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들었던 2022년 보고서입니다. 분산 원장, DLT의 미래, 기술, 자본시장. 블록체인의 기원은 1980년대 데이비드 참의 논문,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2008년도에 발표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세대의 블록체인의 기술의 기능, 공통표준을 중심으로 협력하려는 금융시장의 참여자의 의지가 활용을 촉진하고 상호 연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블록체인은 다 연결이 됩니다.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관 간, 금융기관 간 다음을 생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준의 효율성. 14세기 중반 이탈리아로부터 현대은행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노스트로, 보스트로라는 용어를 각각의 독립 원장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를 스위프트 2.0은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XRP 사설 원장을 통해서, 분산 원장을 통해서 전세계 회계장부가 연결됩니다. 고로 노스트로 보스트로라는 계정은 사라지게 되겠죠. 기존 금융기관은 노스트로 보스트로에 자금을 짱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효율적이 되겠죠. 여기다 4개의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가죠. 돈을 보내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러시아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내려고, 한국에서 기타 국가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가운데 2개의 중개 업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돈을 짱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낭비가 되기도 하죠. 더불어 수수료와 속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그래서 스위프트 2.0망이 분산 원장,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한 CBDC 사설 원장을 통해서 전 세계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방송의 핵심 인프라를 이해하면서 이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자, 머릿말을 보겠습니다. 핵심 사항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분산 원장은 자본시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증권 발행에서 결제, 거래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분산 원장은 더 빠른 처리, 더 높은 투명성, 더 낮은 비용 및 감소된 위험을 포함하는 이점을 창출한다. 자본시장은 역사적으로 중개를 특징으로 했다. 증권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은행, 중개인, 정보 제공자 및 기타 시장 참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이 뭐다? DLT, 분산 원장 네트워크에서 여러 참가자가 유지 관리하는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DLT, 분산 원장, 블록체인은 전세계 회계장부, 전세계 장부를 공유합니다. 고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돈의 물질에 디지털 물질 인쇄 기기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유통을 시킬 수가 있고요. 소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보안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갖춰 나가겠죠. 공유 경제의 완성이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다음 문명의 심장인 블록체인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및 기록 보관에 황금 소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의 기본 원칙은 작동하려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업의 완성, 공유경제의 완성이 바로 블록체인이자 DLT입니다. 데이터 분류 및 프로세스에 대한 호환 가능한 접근 방식이 없으면 분산원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서 파트너십이 증가하고 있다. 파트너십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리플사가 며칠에 걸쳐서 빠지지 않고 파트너십 발표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 이미 전 세계에 수많은, 수백 개를 넘어서 이제 많은 전통 트레디파이, 핀테크, 그리고 송금 기업, 전 세계 금융 기반의 인프라 기업들과 다 현재 파트너사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장부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의 인터넷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웹3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보이시죠? 이어서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싱가포르 익스체인지, 싱가포르 거래소와 테마섹 간의 합작 회사인 마켓노드,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싱가포르이 연이어서 끊임없이 BIS와 전 세계 금건들이 연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걸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죠. 이 마켓노드, 자산 토큰화,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한 보시게 될 겁니다. 마켓노드와 DLT 기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은행 컨소시엄 간의 협력이다. 이게 한 가지 예고요. 여기에는 규제의 불확실성, 보다 표준화된 데이터 및 기록의 보관성, 분배 및 유동성 제공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의미가 포함된다. 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규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컨설팅과 JP모건이 협력하여서 발간한 이 백서에는 자본시장에서 분산원장 DLT의 적용을 탐구한다. 자본시장의 동향과 분산원장 DLT로 가는 길. DLT, 분산원장은 아마도 비트코인과 이더와 같은 암호화폐 현재 주인장들이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장 잘 알려있지만 그게 아니라 암호화폐 외부의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게 뛰어나다. 얘네도 역할이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 그러나 진짜 분산원장의 역할, 이거는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외부 잠재력은 엄청나다. 실제로 DLT는 증권이란 뭐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주식이건, 채권이건, 대출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가치가 있는 걸 증권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이 증권의 기본 발행, 자산의 토큰화 및 CBDC 생성을 포함하여서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 발행에서 거래, 청산, 결제, 증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분산원장의 고유한 특성은 증권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증권 발행, 거래, 청산, 결제, 소각까지 말입니다. 분산원장의 고유한 특성은 증권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프로세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죠. 바로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리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솔루션, 국경 간 지불, 암호화 유동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리플의 암호화 및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가치를 이동, 관리, 토큰화하라. 토큰화는 뭐죠? 물질을 찍어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언급드리고 있는 핵심이죠. 자, 그래서 돈의 미래는 디지털이다. 리플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플랫폼은 CBDC 및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 관리, 거래 및 파괴하기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됩니다. XRP랬죠. 각 솔루션은 10년 동안 7천만 번 이상 거래되었으며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신뢰하는 입증된 블록체인인 XRP 레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원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거의 연장선으로 봐도 무방하다. 기본적으로 발행될 디지털 자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디지털 자산을 CBDC, 스테이블 코인 또는 기타 현금 원장 솔루션의 형태로 디지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현금 원장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CBDC 이외에도 기존 자산의 토큰화에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분산 원장 플랫폼에 기존 자산을 기록하는 것을 수반한다. 부동산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걸쳐서 토큰화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입니다. 채권 및 대출 시장에서 DLT 활동, 분산 원장의 활동이 물결이 일고 있으며
다른 자산권에서도 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가 있다. 상당한 기회가 있는 곳이 분산원장을 통한 기본 발행이다. 엄청난 기회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분산원장 DLT는 시장 개발의 진화 단계이다. 종이 및 종이 앞에 여기에서 분산원장이 표시되는 디지털 통화, 여기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DLT는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냐? 간단히 말해서 분산원장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공유, 기록, 동기화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다. 예를 들어서 소시에트 제너럴, 프랑스의 넘버 2, BNP 파리와 더불어서 원투펀치이죠. 여기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등록된 4천만 유로의 본드 발행, 채권 발행과 식스 디지털 거래소, 여기는 SBI가 또 관련이 되어 있죠. 리플과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식스 디지털 거래소가 분산 어청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본드를 발행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UBS가 공동 리드 매니저로 참여하였다. 자, 그러면서 디지털 채권 발행 사례 선정하였다.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여기 뭐 산탄데르와 함께 소시에테 제너럴, 식스 디지털 거래소, 그리고 방크 프랑스 중앙은행.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BBVA, 스페인 산탄데르와 더불어서 넘버 2 금융그룹. 여기에서 디지털 채권 발행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자본시장의 기회는 무한하다. 엄청나다. 상상을 초월하다. 현재 이니셔티브는 자산 클래스번 교육 용이성에 기반한 DLT의 기회를 보게 되면, 자, 증권화 상품, 회사채, 사모펀드, 회사채, 신디케이트 론은요, 은행, 금융권이 2개, 3개 서로 합쳐가지고요, 집단 대출을 하는 겁니다. 집단 대출. 이걸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 외환 파생 상품, 주식, 채권. 제가 언급드렸던 뭐 현금 자산. 자, 다시 정리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 이 시장을 다 디지털, 분산 원장,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 시킨다. 이거입니다. 이 자산이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간다.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진다. 그게 바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자 토큰화. 그 망이 스위프트 2.0 망이다. 이 시장에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보고서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채 및 라이프 사이클 영향. 회사채에 대해서도 토큰화 자세히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성공적인 DLT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이더리움 얼라이먼스, 하이퍼레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떠올라요. 자, 컨센시스,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언급되죠. IBM, 스텔라, R3 다 연결된다. 엑센추어, 얘 또한 이더리움 얼라이먼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마찬가지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세계 최대의 전산망을 가진 SAP, 얘는 또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리플, XRP, 스위프트, JP모건, 서클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IS 2002 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리플렛에 언급이 되어 있었다. 이미 전 세계는 연결이 되는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됐고 이제 그 모습을 물 위로 보여주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마치면서 이 시장에는 무한한 미래가 있다. 시장이 응애하고 태어났죠. 이제 자산 토큰화에 대한 규격이 나오지도 않았다. 무한한 미래가 있다. 매가 팽창한다. 분산 원장 DLT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의 잠재적 단계 변화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이미 많은 활동에서 가치를 더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부는 완전히 대체가 될 것입니다. DLT 채택을 주도하는 혁신 및 효율점 이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DLT 기반 솔루션을 확장하는 길에 있습니다. 투자 및 협업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발행, 거래, 결제, 자체 발행 자산의 보관을 대규모로 용이하게 하는 DLT 플랫폼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혁신의 속도는 가속화가 될 것이며 DLT는 선별된 자산 등급에서 대부분의 발행을 잠재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이러한 진화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고려해야 된다. DLT 플랫폼이 자본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들과 관련된 가치 사슬 및 자산 클래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변화하며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이 다가오는 DLT, 분산원장, 블록체인, 4차 산업의 혁명을 준비해라. 생존하려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싱가포르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실물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한다. HSBC, 스탠다드 차타드, DBS가 참여한다. 실물자산 토큰화 테스트가 핵심입니다. 대형 금융사가 참여하였다. 홍콩, 상하이,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 CT 등 11곳이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자산관리와 외환 분야 등을 맡아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금 전에 보셨던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머릿속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어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을 찰칵하고 저장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도 중요한 말을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 두 가지를 보면은요. 은행이 주도하는 무역금융을 위한 토큰화, 또 하나는 자산관리 토큰화입니다. DBS는 토큰화된 엔화, 싱가포르 달러, 국채증권을 사용하여서 첫 번째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자산관리 사업에는 HSBC, 싱가포르 유나이티드 은행, UOB, 얘가 DBS 다음 싱가포르 은행입니다. 그리고 마켓노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죠? 이 마켓노드는 싱가포르 거래소와 테마섹이 구축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다. 자, 한 가지 기사를 더 보면은요. 싱가포르 중앙은행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설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자, 그러면서 많은 극권들이 참여가 되고 있으며 자산 토큰화. 여기에 HSBC는 기존 발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통화와 부채, 자본 연계 구조와 발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동시에 마켓노드의 다중자산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화가 될 경우에 UOB, 아까 방금 전 DBS 다음 은행입니다. UOB가 자산관리 활동을 진행한다. 자산의 토큰화가 공식적으로 테스팅이 되고 있다. 우리 곁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보고서, 자산의 토큰화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잭 더 리플러님. 자, 이번에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죠? 참고만 한다. 숫자는. 우리는 시스템만,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잭 더 리플러님이 시장에서 120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토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00조 달러는요, 원화 가치로 155경 원입니다. 다시 한번, 155경 원. 파생상품 시장만 해도 약 50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155조 달러입니다. 원화 가치로 20경 원. 자, 결과적으로 XRP가 파생상품과 같은 이러한 시장 중 하나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 코인의 가치는 무려 50조 달러에 달할 것. 파생상품 시장 이외에도 주택, 부채, 상품 등 최소 1200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다른 시장이 있으며 XRP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장 중 하나의 10%만 차지할 수 있다면 가격은 XRP가 단위당 1000달러로 평가되는 것은 땅콩에 불과하다. 충분히 참고할 만한 숫자에 대한 백데이터이죠. 다만 참고만 할 뿐이다. 우리는 뼈대와 프레임과 시스템을 이해하면 됩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가격에 집중하는 것보다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겠지요.